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회견문에서의 경제라는 단어가 35번 정도 언급됐는데요. 이 경제의 힘을 싣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야기들 중에서 앞으로 2019년의 국정 운영 방향 그리고 또 기자회견 내용들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을 시종일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100분 100분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더 길어져서 한 120분 정도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포괄적인 문제 제기라든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진단은 저는 올바르게 했다. 그러나 임팩트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방향성. 그러니까 현재 경제 체제가 신자유주의 체제인데 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들은 좀 한두 가지 워딩을 좀 임팩트 있게 치고 나갔으면 굉장히 이게 좀 논란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감은 있었으나 이렇게 히트작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게 또 경제 이야기고 또 질문들도 그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핵심 키워드 몇 개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 짚어줄 수 있을까요? 경제와 사실 복지 문제가 거의 90%를 차지했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적폐 청산인데 이건 이제 촛불 정부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는 촛불 정부이기 때문에 촛불 정신에 맞는 그 국정 운영하겠다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 안보 문제, 남북 평화, 북미 대화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였죠. 결국은 경제, 복지, 그다음에 적폐 청산,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이건 부분들의 핵심 워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3년차 접어들지만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조의 변화는 크게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들을 보면서 야당들은 굉장히 좀 크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야당들의 비판들 주요 내용하고 또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야당이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혹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민평당까지 또 끼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지난해에 의해서 올해도 경제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회견문 내용에도 보면은 우리 경제 자체가 승자 독식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가시를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 부가 이걸 해결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에서는 그거를 당연히 막으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민평당이라든가 정의당은 사실 가만히 있었잖아요. 다만 이제 노동 배제 문제가 좀 아쉬웠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민평당 같은 경우는 이거 정치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양극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양극의 싸움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 지키려는 자와 이걸 무너뜨리려는 자. 지키려는 자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계속적으로 지키려는 자.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 야당의 모습. 그다음에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고 현 정부에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제 혁신적 포용국가 다시 말하면 좀 분배를 실현하고 같이 잘 사는 부분들을 만들어가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두 양극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방금 포용적 성장 이야기 있잖아요. 포용적 국가가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포용적 국가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건데 그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반성문은 나왔던 게 이게 신자유주의 체제의 반성문이었어요.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분배가 악화돼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이걸 제안을 했던 거고 보고서에서 미국도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그럼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그걸 강조하면서 포용적 국가를 강조했는데 네. 이걸 반대할 일이 아니죠. 결국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싸움이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는 이 부분들 분배를 제대로 좀 실현해야 될 부분들이 2019년 올해의 문제인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그것을 변화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규제 혁신이라든가 이 부분도 장단점이 있어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규제를 시장 중심으로 넘어 풀어버리면 이 앞에 세월호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골목 상권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가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또 규제를 풀어야 돼요. 양쪽의 네. 가치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 체제는 거의 그대로 두면서 네. 자꾸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키워드를 이런 경제체제를 이미 유럽에서는 1990년 중반에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받아들인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특히 영국이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큰 틀에서의 이 부분들을 놔둔 상태에서 장가지치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